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썬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얘네들의 이제 특징과 장점, 파이썬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의 차이점과 윈도우의 파이썬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파이썬 설치에 리눅스도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리눅스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특정한 엔지니어들 이외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파이썬을 설치한 이후에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대화형 쉘,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실행하고 종료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파이썬 소개입니다. 자, 파이썬은 누가 제작을 했냐면요. 1990년도에 이 암스테르담의 귀도반 로썸이라고 하는 이분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언어냐면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인터프리터 언어는 컴파일 언어하고 다르게 그냥 한 줄 한 줄 해석하면서 실행하는 언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저희가 이 직접 컴파일러, 우리가 C++을 제작할 수 있는 C 언어하고 C++를 제작할 수 있는 툴을 설치하고 이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 파이썬이 이 90년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 자바 언어보다도 먼저 나왔어요. 얘가. 그러니까 90년도에 나왔다는 얘기는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막 뭔가를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자바 언어는 제가 알기로는 한 90, 한 5년? 예. 그 정도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막 스타트를 했겠죠, 초에. 근데 어쨌든 이 파이썬이 자바 언어보다 더 빨리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바 그러면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 안드로이드 폰 있죠? 안드로이드 폰. 안드로이드 폰에 이 앱을 만드는 언어가 자바예요, 자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 있죠. 예, 공공기관 홈페이지, 뭐 예를 들어 서울시청 홈페이지, 청와대 전부 다 자바를 기반으로 한 JSP라는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또 앱을 또 많이 제작하는 언어로 자바가 많이 쓰이죠. 그거보다도 더 빨리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뜨다가 이게 이제 확 올라갔어요. 요 몇 년 사이에. 그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 분석과 AI 쪽,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 때문에 확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 파이썬의 이제 유래, 처음에 이제 파이썬을 만들 때 이분이 여름 휴가 때 자기가 아니 뭔가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갖고 그 전부터 이제 생각한 것들을 여름 휴가 때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프로그래밍, 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랭귀지를 만든다는 건 사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동차 타잖아요. 자동차 타는데 그 자동차를 제가 만드는 거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만들 때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몇 년 걸릴까요? 예를 들어서 엄청 오래 걸립니다.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우리나라의 포니라는 그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이 몇 년 걸린 거거든요. 혹은 또 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서 또 이런 거. 만약에 제가 반도체 있잖아요. D램을 제가 개발한다고 해보자고요. 삼성이 만드는 D램을 지금부터 개발한다고 몇 년 걸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60년 이상 걸려요.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어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이게 대단하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언어를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제가 한 20년 넘게 해 왔는데 또 다른 언어를 제가 만든다. 저는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만큼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여름 휴가 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를 한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이 파이썬의 유래가 처음에 자기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TV에서 막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이 코미디 쇼가 있었는데 이 코미디 쇼 중에서 여기 보면 몬티 파이썬의 날아다니는 서커트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이썬이라는 걸 따와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보시면은 파이썬 그러면은 막 뱀이 서로 이렇게 엉켜 있는 그런 어떤 좀 약간 좀 우리가 이제 사람이 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전적인 의미가 고대 신화에 나오는 파르나소스산의 동굴에 살던 큰 뱀을 뜻하고 아폴로 신이 델파이에서 파이썬을 퇴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대중적으로 뜨는 언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교육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실무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만들어진 많은 소프트웨어들도 파이썬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뭐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유명한 플랫폼도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 파이썬이 굉장히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웹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 중에 장고가 있거든요. 장고, 플라스크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파이썬 분야가 꼭 빅데이터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보안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또 인공지능 이런 쪽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이제 파이썬이에요. 자, 여기 이제 재밌는 사이트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여기에 보면 티오베 사이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순위를 여기서 매겨갖고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제 파이썬 자체가 요게 2020년 12월로 이제 제가 2위를 딱 올라갔을 때 찍어 놓은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자주 가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순위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갖고 언어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의 순위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이 2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바 언어가 주로 2위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파이썬이 괜찮은 언어가 됐다, 많이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파이썬이 지금 여기 2002년도에 쭉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다가 쭉 이렇게 뭔가 주식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쭉 오다가 여기서 그냥 한 번에 확 떴어요. 그래서 201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왔겠죠. 자, 파이썬의 특징하고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이썬은 진짜 굉장히 인기 있는 언어고요. 저도 뭐 언어를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이게 파이썬을 딱 쓰면은요, 진짜 장점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얘의 이제 가장 큰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언어에 비해 일단 문법이 쉬워서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단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프로그래밍을 이미 했던 사람의 입장이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사실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문법,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언어에 비해서 쉬워요. 진짜.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한 달 정도만 딱 잘 배우시면 여기에 관련된 애들을 마스터하실 수가 있어요. 자, 프로그래밍의 경험이 있으면요 쉽게 사용법 익힐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다른 언어에 비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좀 더 빨리 접근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미리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가 많이 했잖아요. 다 쳐드리고 그냥 쭉 앞으로 갈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파이썬은요 무료예요. 무료. 자, 무료인데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료를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무료인데 약간 좀 성능도 떨어지고 아이 별로야 이러면 사용하겠습니까? 사용 안 하죠. 근데 무료이면서 엄청 강력해요. 그리고 또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달라붙어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가 일단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언어 중에서 이제 C 언어가 있는데 이 C 언어는 굉장히 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이 되는 언어거든요. 이 C 언어하고 결합해서 쓸 수 있고요. C++하고도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C++는 어떤 C 언어나 이런 거는 이제 어디에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윈도우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뭐 유닉스의 운영체제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파이썬으로 제작된 것들도 있지만 C 언어로 만들어져 가지고 얘네들을 전체 소스는 파이썬으로 만들고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부분을 이제 C 언어로 만들어 갖고 이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 이제 포함시켜 갖고 서로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도거든요. 속도. 파이썬이 장점도 있지만 사실 단점 중에 하나는 이런 C나 C++ 뭐 이런 컴파일된 언어하고 속도 차이를 비교했을 땐 속도 차이가 굉장히 느려요. 왜 그러냐면 얘는 한 줄 한 줄 해석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이제 얘네들의 언어는 뭐예요? 한꺼번에 다 미리 번역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서책이 하나 있어요. 500권짜리 원서책. 원서책이 있는데 그 원서책의 내용을 미리 번역해 갖고 책 한 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글로 된 그 책을 이렇게 보는 게 빨라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그거 해석하면서 보는 게 빨라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컴파일러는 이미 사용자가 만든 소스 코드를 그대로 컴파일해 갖고 나와 가지고 미리 번역한 그걸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속도 차이는 굉장히 크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속도가 굉장히 그런 그 언어보다는 C, C++ 이런 언어보다는 느리면 오히려 좀 단점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서는 컴파일 해갖고 넣었다 그랬죠. 그리고 속도가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이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동차와 그 다음에 자전거와의 속도를 여기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한번 거리를 자 스타트 해갖고 누가 더 빠른지 이렇게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딱 속도 차이가 나잖아요. 자전거는 잽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적이 다른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우리 동네 한 바퀴를 막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로 돌면 그 운동 안 되잖아요. 그 목적이 틀린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속도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목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도 그러한 속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컴파일 언어보다는 느리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것들을 소화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이썬의 또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컴퓨팅 환경은 예전처럼 뭐 진짜 286, 386처럼 속도가 굉장히 느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네들을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은 소스가 많이 공개돼 있어 갖고요. 공부하기가 엄청 좋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또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HTML의 웹페이지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그 웹페이지를 만들 때 처음에 소스가 HTML은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소스 보기가 보이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HTML을 처음에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은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소스들이 만약에 공개가 안 되고 안 보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어렵겠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이썬은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프로젝트에서도 먼저 파이썬으로 한번 딱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또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파이썬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같이 한번 보면요. 이 파이썬은 OS의 시스템 명령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요. 라이브러리는 건 뭐냐면 미리 명령어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묶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라이브러리 그러면 도서관이잖아요.
책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명령어들이 모여 있는 애들이 라이브러리인데,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에서 굉장히 유용한 유틸리티를 제작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런 그래픽 그 환경에 GUI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TK 인터나 파이큐티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윈도우의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 파이큐티라고 하는 그러한 파이큐티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의 어떤 그 틀 이거를 이제 여기서 만들어 갖고 파이썬하고 이제 결합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C 언어하고 C++ 언어와 결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웹 프로그래밍도 만들 수 있고 수치 연산 프로그래밍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다시 얘기해서 직접 어떤 데이터를 저 DB 안에다가 집어넣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오라클이라든지 MS SQL, MySQL, 마리아DB 이런 그 DB 안에도 얘네들을 자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이 또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직접 어떻게 해요? 라이브러리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SQLite라고 하는 이 DB가 있는데 SQLite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여기에 다 DB가 들어가 있어요. 뭐 그래서 카톡으로 오거나 아니면 메시지 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저런 저 SQLite DB로 들어갑니다. 용량으로 보면 이런 뭐 오라클이나 아니면 MS SQL이나 이런 거는 깔면은 진짜 만약에 기가 단위인데 요건 SQLite는요. 실행 파일 자체가 2메가 2메가. 그래서 여기에 스마트폰 웬만한 모바일 디바이스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 DB에다가 직접 넣은 거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할 때 이 파이썬이 또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판다스라고 하는 모듈이 나와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제 R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판다스 이후에 이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쪽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또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판다스를 많이 사용해 갖고 데이터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 기반의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형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굉장히 많은 뭐 CCTV라든지 아니면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이제 파이썬이 얘를 제어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으로 많이 이제 파이썬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컴파일 언어하고 자, 인터프리터 언어, 자, 요거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의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 일단 컴파일 언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람이 일단 먼저 만들어요. 그죠? 사람이 만드는 코드를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영화도 소스 코드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코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만든 코드를 기계가 해석하기 위해서 기계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CPU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계가 컴퓨터죠.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만든 이 코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게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exe 파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exe 파일의 실행 파일 안에는요. 이미 컴파일 과정을 거쳐갖고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바이너리 형태의 코드들로 다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컴파일 언어라는 거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컴파일을 해서 누가 컴파일 하냐면 컴파일러라는 애가 컴파일을 거쳐가지고 실행 파일을 뽑아요. 이 실행 파일 안에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바이너리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0101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컴퓨터가 이해하는. 그러면 결국에는 컴파일 언어는 뭐예요?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가 해석해서 실행 파일로 생성한 후에
이 파일을 실행하면 메모리에 로딩돼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결국에는 실행 파일 안에는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얘만이 가지고 있는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이 돼 있는 거고요. 인터프리터 언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줄 한 줄 해석하는 거예요. 소스 코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러 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얘가 실행을 하면서 여기 해석해서 실행 결과를 뿌려주고 여기 해석해서 뿌려주고 여기 해석해서 결과를 뿌려주고 그러니까 뭐 뿌려준다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책을 하나 원서 책을 그대로 전체를 그냥 번역한 게 컴파일 언어고 번역을 안 하고 그때그때마다 한 줄 한 줄 해석해 가면서 뭔가 번역하는 작업이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속도 면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이게 엄청 느리다고요. 말 그대로 자전거 타고 그다음에 자동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속도 면에서는 그렇지만 속도가 아니라 우리는 목적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목적. 운동을 해서 뭔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타고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죠. 결국에는 그런 어떤 목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해야 뭔가 운동이 되는 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한 줄 한 줄 해석하면서 얘가 실행하는 형태가 이제 인터프리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 지금 파이썬이 인터프리터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이썬을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해보고 여기서는 파이썬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에 맥은 제가 써보지를 않아 가지고 제가 설치하는 거는 여기에 없고요. 맥은 우리가 제가 예전에 이제 가르쳤던 분이 맥을 많이 갖고 와 갖고 맥에서 그냥 다운받아 갖고 설치까지 다 했었어요. 그래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먼저 설치하는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냥 여기 python.org라고 하는 공식 사이트가 파이썬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 가갖고 그대로 다운로드에 가면 여기에 3.9.0이라고 있죠. 자, 당연히 이제 지금은 버전이 더 높아졌겠죠.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만들 때 당시의 버전이고 지금은 이제 더 버전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버전을 받고요. 자, 다운을 받아가지고 얘를 다운받은 걸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요 지금 위쪽이 이제 뭐냐면 그냥 설치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위에를 그냥 클릭하면 되는데 저희는 여기다가 안 하고 어디다 할 거냐면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이라는 걸 밑에 거를 체크한 다음에 갈 겁니다. 그러면 왜 얘하고 차이가 뭐냐면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이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들을 저희가 이제 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너무 깊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게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깥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밑으로 이제 뺄 겁니다. 자, 뺄 때는 여기에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패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파이썬을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 경로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오면 그냥 여기 있는 거 디폴트로 그냥 다 찍어주시고 원래 찍혀 있어요. 그래서 뭐 체크를 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넥스트 버튼 누르면 알아서 얘가 그 다음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여기 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면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굳이 체크할 필요 없이 여기 밑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설치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파이썬 설치하는 곳만 다르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게 원래 길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지우고 여기 있는 경로 파이썬 3구라고 하는 요 경로로 저희가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완료하면 되는 거예요. 윈도우는 그냥 이렇게 설치하면 되고요. 자, 만약에 리눅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리눅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리눅스는 여러 가지 버전이 배포판 버전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 유저들은 뭐 우분투를 좀 많이 사용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서버용 OS인 이제 센토스를 좀 센토스에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눅스에서 설치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설치하는 거. 그냥 여기다가 yum-y install python 3라고 하면 얘가 파이썬 3점대가 설치되는데 이게 버전이 3.6이 설치됩니다. 최신 버전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컴파일이 안 된 소스 코드를 가져와 가지고 시스템에 설치하려면 먼저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환경 설정 컴파일 설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 거쳐 갖고 시스템에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갖고 뭐 3.9에 관련된 패키지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게 wget은 다운로드 받는 명령어예요. 그 다운로드 받기 전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필수 패키지들을 위해서 설치한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압축을 해제하고 그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그대로 환경 설정 콘피규어 뒤에 옵션 적고요. 그다음에 make 여기 이제 보시면 alt install이라는 걸 이렇게 쳐주면 컴파일하고 설치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이렇게 이제 3.9가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3.9를 우리가 명령어를 쳤으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 여기서는 이제 맥은 제가 설치는 생략을 했고요. 자, 파이썬이 설치가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이라는 게 있어요. 대화형 쉘. 그래서 이 인터랙티브 쉘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말 그대로 한 행씩 얘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화형 쉘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명령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용해 보는 그런 그 대화형 쉘을 이용해서 파이썬을 한번 실행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요거 대화형 쉘은 이따가 저희가 어떻게 해요? 직접 파이썬을 설치해보고 사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따 다시 한번 해보고 여기서는 직접 기존에 있는 파이썬을 가지고 우리가 얘를 설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 윈도우 쪽에 여기 한번 여기 사이트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python.org라고 하는 사이트를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다가 python.org python.org 자, 여기 가시면 이제 다운로드에 가면 버전이 3.9.6으로 돼 있네요. 자, 그래서 3.9.6 요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그냥 클릭. 그러면 뭐 그 다운로드 받는 시간은 뭐 20초도 안 걸립니다. 다운받은 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실행을 할 때 원래 이렇게 해갖고 위에 걸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경로가 되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요거를 좀 빼낼 필요가 있어갖고 저희가 요걸로 안 하고 밑에 걸로 저희가 할 거예요. 그리고 할 때 요거 패스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요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 요거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요거는 그냥 클릭 그냥 체크 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특별하게 뭐 찍을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C 드라이브 폴더 밑에다가 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우 나는 파이썬을 다른 쪽에다가 이거 깔 거예요 라고 하면 그쪽 디렉토리에다가 까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 드라이브 집에 가면 D 드라이브에 그 폴더가 있고 그 D 드라이브 밑에다가 뭐 파이썬을 이렇게 프로그래밍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모아 놓겠다 그러면 그쪽에다 까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 저희가 파이썬은 지금 현재 3.9 버전을 사용하고 있죠. 파이썬 3.9.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서는 또 이게 3.9가 아니라 버전이 좀 낮은 걸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정적인 버전을 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파이썬에 대한 기본 문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저희한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웹사이트 가가지고 이렇게 다운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더 낮은 버전을 여러분들이 원한다, 안정된 버전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뭐 소스 코드나 아니면 이런 데 클릭해서 올 릴리즈 이렇게 클릭하면 관련된 버전들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이썬 3구 폴더를 C 드라이브 폴더 밑에다가 이렇게 두고 인스톨 버튼 눌러주시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치하게 되면 뭐 그렇게 용량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클로즈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설치는 일단 다 완료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설치는 다 완료가 됐어요. 자, 설치 완료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가시면 이제 파이썬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려고 대화 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볼 건데 자, 요거 한번 잠깐만 한번 볼까요? 대화 형식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메뉴 있죠? 메뉴. 시작 메뉴. 요거 클릭하시면 쭉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파이썬 3구라고 하는 요 지금 현재 깔려 있는 애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 여기 있네요. 파이썬 3구. 자, 여기에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깔려요. 파이썬 3구가.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여기서 실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여기에 아이들이라는 거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걔네들이 어떤 건지. 자, 파이썬 3구 밑에 아이들. 자, 요거 클릭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뜰 거예요. 자, 이렇게 뜨죠. 요게 결국에는 이제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데 요거 한번 잠깐만 볼까요?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프로그래밍 처음 배우셨으니까 자, 헬로 파이썬보다 먼저 찍어줘야 되는 애가 있어요. 자, 뭐냐면 이렇게 헬로우 월드라고 하는 요 메시지를 한번 찍어 볼게요. 헬로 월드. 자, 이 헬로 월드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이 헬로 월드를 먼저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뉘앙스가 이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살아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딱 태어나면서 오 세상아 안녕 나 태어났어 이런 의미의 뉘앙스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 코드 처음 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헬로 월드라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어요. 네. 오늘 날짜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처음 하시는 날이.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헬로 파이썬도 한번 찍어 볼게요. 헬로 파이썬. 자, 이렇게 헬로 이 프린트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요. 화면에 어떤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어.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그래서 이 프린트 함수 말 그대로 이제 화면에 어떤 메시지를 찍어주는 그러한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헬로 파이썬도 한번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 이용해서 아이들 쉘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면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요거 파이썬 3구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쭉 내려가셔가지고 자, 여기에 파이썬 3구 요거 클릭. 그러면 얘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똑같이 찍으면 돼요. 이렇게 파이썬 여기서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돼요. 헬로 파이썬.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검색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CMD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CMD. 자, CMD라고 이렇게 치면 얘가 명령 프롬프트가 하나 나와요. 이 명령 프롬프트. 이 명령 프롬프트를 바로 실행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나오죠. 자, 이런 창이 하나 나오면 여기서 파이썬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똑같죠. 뭐 이거하고도 똑같은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프린트 헬로 파이썬 이렇게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일단 아이들 쉘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이유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갈 거기 때문에 요거 사용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사용 안 할 거예요. 자, 이게 얘하고 똑같은데 여기 가갖고 시작 메뉴에 클릭 해갖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걔 사용 안 할 거고요. 그럼 뭐 사용할 거예요? 요거 사용할 거예요. 요거. 자, 요거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이제 사용할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거는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이썬의 얘가 누구를 실행하냐면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C 드라이브 폴더에 지금 여기가 깔렸죠. 파이썬 3구 폴더가 있죠. 이 3구 폴더는 우리가 여기다가 설치할 겁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방금 파이썬을 실행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python.exe. 얘가 아까 우리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그 소스 코드를 한 줄 한 줄 해석해서 실행해 주는 애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냥 파이썬이라고 땅 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인터랙티브 쉘이 뜨는 거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다가 파이썬 이렇게 치면 어떨까요? 여기다가.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얘를 이렇게 클릭하거나 그래도 이렇게 열려요. 근데 이제 저는 CMD 창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좀 추천해 드리는 게 그냥 CMD라는 명령어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치하고 인터랙티브 쉘을 이렇게 이제 실행해 봤는데 그러면 인터랙티브 쉘이 뭐냐라는 거죠. 자, 한번 여기서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이란 뭐냐? 파이썬 명령어를 실행할 때 실행 시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 행씩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대화형 쉘이에요. 말 그대로 대화형 쉘. 이게 이따가 왜 얘가 인터랙티브 쉘이냐라는 거를 이따가 이제 요 끝나게 되면 그게 인터랙티브 쉘이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아실 거고요. 이 파이썬 쉘을 이용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장점이 하나 있어요. 프로그램 코드를 테스트할 때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써요. 그래서 저는 총 세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편집기하고 같이 해갖고 프로그램 짜고, 그리고 이 인터랙티브 쉘을 이용해서 또 분석할 때도 쓰고, 또 하나는 이제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파이썬이 있어요.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를 겸해서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이썬이라고 입력하면 실행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설치할 때 아까 우리 패스 찍는 거 있었죠. 그 패스 안 찍으면 이거 안 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CMD 창에서 이 파이썬이라고 명령어를 치면은요, 얘가 그 패스에 적혀져 있는 곳에서 얘를 명령어를 찾아요. python.exe를. 근데 패스를 안 찍었어요. 그러면 못 찾아요. 네, 우리는 찍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안 찍었으면 다시 설치해야 돼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설치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또 만약에 패스를 안 찍었다라고 하면 방법이 있는 게 내 PC에서 속성을 가시면 그 속성에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여기에 고급 탭 안에 보면 여기에 설정이라고 고급 탭 안에 보면 환경 변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환경 변수로 되어 있는 애를 클릭하고 거기에 사용자 변수에 보면 패스가 있어요. 패스. 이 패스에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수 있어요. 편집 눌러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요거는 삭제하고.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아까 패스를 찍어 줌으로써. 그래서 만약에 안 찍었다 그러면은 방법은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재설치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터랙티브 쉘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리눅스나 맥이나 그 다음에 윈도우나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맥이나 리눅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터미널 열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주시면 되고 치시면 되고,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CMD 창 열어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행. 자, 요거는 이제 파워쉘이니까 파워쉘은 말 그대로 CMD의 명령어를 조금 더 확장해서 만든 그러한 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파이썬 쉘을 우리가 이제 실행을 했으니까 종료하는 방법은 이렇게 quit 하거나 뭐 관련된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종료하죠. 자, 다시 실행하고 싶으면 파이썬, 종료하고 싶으면 quit. 자,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프린트로 헬로 월드를 저희는 찍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라고 하는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하고, 이 함수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엑셀 써보셨죠? 그 엑셀에도 함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하나의 명령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식은 프린트 형식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개가 올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관련된 이런 인수들을 여기다가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요거는 지금 현재 다 무시하고요. 여기에 밸류주 값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만약에 문자열, 다시 얘기해서 문자가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게 문자열인데 문자열을 우리가 출력하려면 따옴표를 이렇게 묶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다시 배울 우리가 변수. 변수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데 그 변수를 그대로 찍고 싶다. 그러면 변수명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에 오늘은 파이썬을 처음 배웁니다. 라는 거를 한번 대화형 쉘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터랙티브 쉘에서 그대로 파이썬 치고 들어가서 프린트로, 자, 오늘은 파이썬을 처음 배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파이썬을 설치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파이썬 설치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파일 형태로 얘네들을 만들고 나서 파일로 저장을 해볼 거예요. 저장한 다음에 얘를 그대로 실행하는 방법인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명령에서 파이썬 명령어를 쳐가지고 인터랙티브 쉘로 들어가서 헬로 파이썬을 찍은 경우, 그죠? 저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윈도우니까 여기 있는 얘를 찍은 거죠. 이렇게 헬로 파이썬.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한번 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얘를 파일명으로 만들어서 파일로 만들어서 이 코드를 저장한 다음에 이 파일을 실행해 가지고 이 결과를 얻는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메모장에서 해도 돼요. 메모장에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에디터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그냥 저장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자, 노트패드라고 여러분들 메모장이라고 이렇게 쳐보세요. 메모장. 메모장 많이 써보셨죠? 그래서 메모장을 클릭한 다음에 얘가 열리면 그대로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프린트. 자, 헬로우 파이썬.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하나 짜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코드 짰으면 그대로 저장을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파이썬의 확장자는 py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py로 반드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각각의 언어들이 있는데, 이제 이 언어의 확장자를 잠깐 보면 이 언어의 확장자는 C 언어는 .c로 끝나고요. C++ 언어는 CPP, 자바 언어는 .java, C샵이라는 언어도 있어요. 그러면 C샵은 CS, 파이썬은 py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확장자만 봐도 아, 제가 대충 뭐구나라고 알잖아요. 무슨 집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 압축된 거네. 무슨 .jpg 그러면 요 그림 파일이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그 확장자, 자기네들만의 확장자가 있어요. 파이썬은 py로 끝나야 돼요. 일단 py 혹은 pyw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자, D 드라이브 폴더 밑에 혹은 뭐 여러분들 폴더 밑에 보면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자, 8월 평일 주말 파이썬이죠. 주말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작업 폴더인데 요 밑에다가 얘를 갖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그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D 드라이브 폴더 바로 밑에 8월 주말 파이썬에, 자, 여기서 작성을 할 때는 텍스트 형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모든 파일로 해놓고 여기다가 hello.py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저장하실 때는 반드시 인코딩을 UTF-8로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파이썬 버전 3점대로 오면서 언어가 일단 언어셋, 문자 요 그 셋이 UTF-8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에러 나요, 에러. 그래서 UTF-8 자, 저장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D 드라이브 폴더에 이렇게 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실행할 때는 어떻게 실행할 거냐? 자, 여기서 바깥으로 잠깐 빠져나갈게요. 자,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세요. 빠져나가서 자, 파일 탐색기를 여신 다음에 얘를 갖다가 그대로 끌어다가 놓으시면 그 위치가 나오죠.
그 위치가 나와요. 원래는 써줘야 되는데 그냥 그쪽으로 그렇게 그냥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요. 앞에다가 그냥 치시면은 어때요? 헬로 파이썬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파이썬, 그러니까 원래는 python.exe를 앞에다가 주고 뒤에다가 저 파이썬 코드 파일을 파이썬 코드가 담긴 파일을 그대로 실행하면 얘가 해석을 해줘요. 결과를 알려주죠. 근데 우리는 윈도우는 exe라고 하는 애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exe는 빼고 그냥 파이썬 치고 뒤에다가 파일명을 주면 해석을 해요. 아니면 그냥 끌어다 놓고 엔터 쳐도 되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할 때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는 부분이 더 많겠죠. 자, 인터랙티브 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파일로 작성해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